LA 비버리 힐스의 저녁 노을이 수영장 물결 위에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테라스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손에 들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있었어요. 마이클 브라운이 이사 간대, 누군가 말했어요. 제 이름이 나오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어디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여자 목소리가 물었어요. 아니, 한인타운 아파트래.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곧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농담하는 거지? 로버트가 물었죠. 그는 헤지펀드 매니저로 이 동네에서 두 번째로 비싼 집에 살고 있었어요. 다카하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람 결국 돈 버니까 맛이 갔군. 한국식 아파트라니. 다카하시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넓은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이 저택을 떠나 한인타운의 아파트로 간다는 결정이 과연 맞는 걸까요? 아내 캐롤은 소파에 앉아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에요? 캐롤이 물었어요. 네, 다카하시가 특히 신나 보이더군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캐롤은 제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의 기억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딸 엠마의 건강한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래도 가끔은 걱정돼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캐롤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도 봤잖아요. 엠마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곳에서 우리 아이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희 딸 엠마는 LA에서 천식으로 고생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낸 3개월 동안 그런 기침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내가 정말 맞는 선택을 한 걸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 모든 것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비록 주변의 시선은 차갑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은 위스키를 한 번에 들이켰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새로운 집, 새로운 환경, 어쩌면 새로운 삶.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한국 본사에서 장기 파견 통보를 받은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내 캐롤과 딸 엠마를 데리고 낯선 나라로 간다는 생각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가야 할까요? 캐롤이 침대에 앉아 물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어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3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35층 아파트? 애 천식인데 괜찮을까? 아내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지진이라도 나면 끝장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지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25살 때 LA에 처음 왔을 때 살았던 낡은 아파트가 생각났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밤이면 쥐들이 천장을 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노스리지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기억나? 제가 물었어요. 캐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았잖아요. 그때 무너졌으면 우리 다 죽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캐롤은 제 손을 잡았어요. 그건 20년도 더 전 일이잖아요. 지금은 기술이 발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지진에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어? 불안감이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35층이라니. 너무 높은 것 아닐까요?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피하지? 지진이 나면? 엠마의 천식은 괜찮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3개월간의 한국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로 한국의 아파트가 우리 가족, 특히 엠마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출발하기 전날 밤 엠마는 또 기침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캐롤과 저는 밤새 번갈아가며 아이를 달랬어요. 공기청정기는 최대 출력으로 돌아갔고 가습기에서는 끊임없이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캐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아주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그 순간 한국행이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불안함과 편견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우리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였어요. 한번 가보자. 제가 결심했어요. 최악의 경우 3개월 후에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의 한국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스마트 트램, 한치의 오차 없는 이동 동선에 놀람을 금치 못했어요. 이게 공항이야, 미래 도시야? 저는 캐롤에게 속삭였습니다. 엠마는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와, 아빠. 저기 로봇이 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빽빽한 고층 빌딩들 사이로 녹지가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머물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 웅장한 입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대리석 기둥과 유리로 된 로비는 호텔 같았어요. 여기가 아파트라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비에는 컨시어지 데스크가 있었고 직원이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그는 스마트카드 3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카드로 단지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골프 연습장, 키즈카페, 도서관, 그리고 셔틀버스까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속도가 매우 빨랐어요. 35층까지 2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파트야? 넓은 창을 통해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이 펼쳐졌어요. 우리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감탄했어요. 각 방에는 공기청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창문은 이중창으로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엠마는 이미 자기 방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아빠, 여기 바닥이 따뜻해요. 정말이었습니다.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입니다.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데 현대적으로 개선된 거죠. 밖을 내다보니 단지 안에 공원과 산책로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반려동물 산책로, 심지어 작은 과수원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파트 단지 맞나요? 캐롤이 물었어요. 네, 요즘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랍니다. 저는 설렘과 당혹감이 교차했어요. 이곳은 제가 알던 아파트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넓은 공간, 최첨단 기술, 쾌적한 환경.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엠마는 오랜만에 기침 없이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여보, 어쩌면 우리의 결정이 옳았을지도 몰라요. 캐롤이 속삭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 엠마는 자기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어 아이를 확인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행동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LA에서는 바닥이 차갑고 먼지가 많았으니까요. 엠마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엠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여긴 기침 안 나와요. 바닥이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의아했죠. 바닥이 따뜻하다고 천식이 좋아진다는 건 들어본 적 없었으니까요. 호기심에 저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나 타일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캐롤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뭐해요? 이리 와봐. 바닥이 따뜻해. 저도 엠마처럼 바닥에 누워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몸 전체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발이 따뜻해.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LA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밤 딸 엠마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놀다가 감기에 걸렸던 일. 그때마다 엠마의 천식은 악화되었고 병원을 오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기억나? 엠마가 LA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말했어요. 캐롤도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억해요. 매일 밤 기침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캐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잘 자는 거 오랜만이에요. 엠마는 이미 포근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호흡이 고르고 평화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러 온돌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온돌은 한국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관리인이 설명해 주었어요.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가 지나가며 바닥 전체를 데워주죠. 열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자연스럽고 먼지가 날리지 않아요. 그럼 공기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이죠.
일반 난방은 공기를 직접 데우기 때문에 건조해지고 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온돌은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따뜻해지기 때문에 습도 유지에 좋고 공기 순환도 자연스러워요. 이 설명을 들으니 엠마의 상태가 좋아진 이유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더 자세히 찾아보았어요. 온돌 시스템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지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 가족은 거실 바닥에 함께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LA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마이클, 당신 알아요? 캐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으니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나도 그래. 저도 동의했어요. 엠마는 우리 사이에 누워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속 살면 안 돼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 가족의 생활 방식, 건강, 그리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커튼이 자동으로 천천히 열리며 은은한 자연광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저희 가족의 수면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시간에 기상을 돕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브라운 가족.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인공지능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날씨는 맑음, 기온은 22도, 미세먼지 지수는 좋음입니다. 오늘의 일정을 알려드릴까?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러 주방으로 향했어요. 커피 머신은 이미 저의 취향에 맞게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편리하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재택근무를 위해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의 조명은 업무에 최적화된 색온도로 자동 조절되었고 창문 유리는 햇빛의 양을 조절해 눈부심 없이 모니터를 볼 수 있게 해주었죠. 점심시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모여 있었어요. 푸드코트, 카페, 마트, 세탁소, 약국, 심지어 소규모 병원까지 있었죠. 여보세요? 캐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 뭐 먹을래? 오늘은 한식 어때요? 지하 푸드코트에 비빔밥 맛있다던데. 저는 스마트폰 앱으로 비빔밥 2그릇을 미리 주문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받아 먹을 수 있게요. 여기선 사는 게 일이 아니야. 저는 캐롤에게 말했습니다. 캐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LA에서는 이 모든 일을 하려면 차로 2시간은 돌아다녀야 했을 텐데 여기선 엘리베이터 몇 번이면 끝나니까요. 오후에는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최신식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개인 트레이너도 상주하고 있었어요. 운동을 마친 후에는 사우나에서 땀을 쭉 빼고 수영장에서 몇 바퀴 수영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단지 내 공원을 산책했어요.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과 작은 폭포 그리고 조명이 설치된 산책로는 마치 리조트 같았습니다. 여기 와서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캐롤이 말했습니다. LA에서는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느라 지쳤는데 여기선 모든 게 가까이 있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네요. 저도 동의했어요. 일도 더 잘 될 것 같아. 출퇴근 스트레스 없이 집중할 수 있으니까. 밤이 되자 자동으로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고 실내 온도도 수면에 최적화된 상태로 조절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스마트 리빙이구나. 3개월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LA의 비버리 힐스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약간 쾌쾌한 오래된 집 특유의 그 냄새였습니다. 집이다, 집. 제가 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이 들었어요. 짐을 풀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이 럭셔리의 상징으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차갑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에어컨 좀 틀어줄래? 캐롤이 요청했어요. 여기 왜 이렇게 덥지? 저는 스마트홈 패널로 가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어요. 오래된 시스템은 천천히 그리고 불균형하게 집안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날 밤 엠마가 다시 기침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던 증상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괜찮아, 엠마. 캐롤이 아이를 달랬지만 그녀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하지만 넓은 집안을 효과적으로 정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배달된 택배가 현관문 앞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상자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경비실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주거나 스마트 택배함에 보관되었는데 말이죠. 이게 뭐야?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에 갔지만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장을 봐야 했죠. 그건 차를 타고 15분을 운전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난방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캐롤이 물었어요. 그녀는 두꺼운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난방기 틀어도 바닥은 여전히 차갑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중앙난방이라 바닥까지 데워주진 않아. 온돌처럼 균일한 온도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야. 엠마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그래, 주말에 친구네 집에 데려다 줄게.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한국처럼요. 저는 딸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여기는 달라, 엠마. 다른 아이들과 놀려면 약속을 잡고 차를 타고 가야 해. 엠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빵이 약간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냉장고의 온도 조절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랬나 봅니다. 이 큰 집에 사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캐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정확히 대변했어요. 이 넓고 고급스러운 집이 갑자기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지 한국의 아파트를 경험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저녁이 되자 저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넓은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이 공간은 한때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관리해야 할 부담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잔디는 깎아야 했고 수영장은 청소해야 했죠. 마이클. 캐롤이 뒤에서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당신도 느끼고 있죠? 응, 나도 느껴. 제가 인정했습니다. 한국 아파트가 그립다. 우리는 함께 뒤뜰 벤치에 앉았어요. 햇빛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게 뭐였을까? 제가 물었어요. 더 큰 집? 더 넓은 정원? 더 화려한 인테리어? 캐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편안함,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그날 밤 저는 컴퓨터로 LA 한인타운의 부동산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형 건설사가 LA 한인타운에 한국식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는 뉴스가 눈에 띄었어요. 더보라 LA 프로젝트. 한국의 최첨단 주거 시스템을 그대로 미국에 도입한다는 컨셉이었습니다. 이거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찾던 답이 여기 있어. LA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비버리 힐스의 화려한 저택을 떠나 한인타운의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것은 단순한 주거지. 변경을 넘어선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비춰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캐롤이 조수석에서 물었어요. 당신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저는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남들 시선은 신경 안 써.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게 중요해. 한인타운에 도착하자 거리 풍경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한글 간판들, 한국 음식점들,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한인들. 그 중심에 현대적인 디자인의 고층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더보라 LA 모델하우스였어요. 와, 생각보다 멋있네요. 엠마가 감탄했습니다. 모델하우스 입구는 세련되고 미니멀한 디자인이었어요.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로비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과 미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더보라 LA 모델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샘플 유닛으로 안내되었어요. 문이 열리자 한국에서 봤던 그 아파트와 거의 동일한 구조와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대로야 한국에서 봤던 그 집. 바닥에는 온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최신 스마트홈 컨트롤 패널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이중창으로 소음과 온도를 완벽하게 차단했고 주방에는 최신 가전제품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건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인데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한국 전통 난방 방식으로 바닥 전체를 균일하게 데워 공기 순환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알러지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요. 모델하우스를 나오는 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여기서 뭐해? 다카하시였어요. 그는 인근 일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 다카하시. 제가 인사했어요. 정말로 한인타운 아파트를 알아보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맞아. 더보라 LA 프로젝트에 관심 있어. 다카하시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인타운 아파트? 너 망가지는구나. 비버리 힐스 저택에서 이런 데로 옮긴다고? 주변에서 다들 비웃을 거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말에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다카하시, 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진정한 럭셔리가 뭔지. 그때 옆에서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마이클? 존 스미스 교수가 불렀습니다. 그는 UCLA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저의 오랜 지인이었어요. 오랜만이군. 존. 저는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여긴 웬일이야? 한국 주택 시장에 관한 연구 중이야. 존이 설명했어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어떻게 미국으로 전이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거든. 다카하시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교수님까지 이런 트렌드를 지지하시나요? 존은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단순히 관찰자일 뿐이지만 이건 분명 흥미로운 현상이야. 아시아의 효율적인 주거 모델이 서구의 넓은 주택 모델과 경쟁하고 있거든. 저는 존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온돌 시스템, 스마트홈 기술, 단지 내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엠마의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도요. 존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주거 혁명을 보는 중이야. 미래는 그곳에 있어. 다카하시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혁명? 그냥 작은 아파트에 첨단 기술 몇 개 넣은 것뿐이잖아. 아니야 다카하시. 존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변화야. 효율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지. 다카하시는 무시하듯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는 모습을 보니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어요. 비버리 힐스 저택에 도착해서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캐롤과 저 그리고 엠마까지. 가족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더보라로 이사가요? 엠마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이건 큰 변화니까. 캐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저는 당신과 엠마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솔직히 저도 그곳이 좋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우리 이사 가자. 더보라 LA 아파트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쏟아지면서 저를 깨웠어요. 바닥은 온돌 시스템 덕분에 따뜻했고 실내 공기는 쾌적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브라운 가족. AI 스피커가 부드럽게 인사했어요. 오늘 LA의 날씨는 맑음, 기온은 22도, 미세먼지 지수는 좋음입니다. 오늘의 일정을 알려드릴까?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자 LA 도심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35층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어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엠마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생기가 넘쳤고 무엇보다 기침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단지 공원에서 자전거 타도 돼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오후에 같이 내려가자. 캐롤도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단지 내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린대요. 신선한 채소 좀 사올게요.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헬스장에서 간단히 운동하고 단지 내 카페에서 동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단지 내 코워킹 스페이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로컬 뉴스에서 다뤄지기도 했어요. 실리콘밸리 CEO의 파격 선택, 비버리 힐스에서 한인타운으로 라는 제목의 인터뷰였습니다.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우린 최고의 집에 살고 있어요. 인터뷰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넓은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과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터뷰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비슷한 고민을 하던 많은 가정들이 우리의 결정에 공감했어요. 그런 관심 속에서 어느 날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만났어요. 마이클 다카하시였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다카하시? 여긴 웬일이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모델하우스 좀 보러 왔어. 저는 놀랐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래? 관심이 생겼어? 내 딸이 최근에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거든. 다카하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딸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직접 체험해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집에 잠깐 들러볼래? 시스템을 직접 보여줄게. 우리 집에 들어서자 다카하시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넓은 창을 통해 보이는 LA 전망, 모던한 인테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에 그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파트야? 다카하시가 물었어요. 캐롤이 차와 다가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다카하시에게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온돌 시스템, 스마트홈 컨트롤, 공기청정 시스템 등을 설명해 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딸 엠마의 천식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바닥 난방이 공기순환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먼지가 쌓이지 않고 온도와 습도가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되거든. 다카하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딸도 최근에 증상이 심해졌어. 의사는 주거 환경을 바꿔보라고 하더라고. 헤어질 때 다카하시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하거나 비웃는 기색이 없었어요. 대신 진지한 고민과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고마워, 마이클. 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며칠 후 더보라 LA 분양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카하시가 계약을 완료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우리 집과 같은 층의 유닛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보라 LA는 점점 더 인기 있는 주거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인들이 주로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1년 후 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는 집이 미래입니다. 넓은 집이 아니라 똑똑한 집이요.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설계와 시스템이 진정한 럭셔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35층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넓은 정원과 개인 수영장은 없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건강한 생활 환경, 효율적인 시간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가족의 시간. 창밖으로 LA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때로는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진정한 럭셔리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과 건강에 있다고. 당신이 사는 집이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